자, 요번 파트가 삼각형의 응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서 깔고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크게 공부해야 될 주제가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법칙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사인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용해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포커스로 맞출 거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익숙하게 만들고 저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일단 알겠지?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증명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증명이 왜 필요하냐면요, 어차피 이게 도형에 관련된 거거든. 삼각형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증명하는 과정 중에 문제풀이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 푸는 효과가 생겨요. 일단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공식 자체를 제가 증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조를 좀 자세하게 볼 거야. 공식의 구조가 어떤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일단 이 공식을 언제 써야 되고 언제는 쓰지 말아야 되고, 이건 이때는 써봤자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거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랑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삼각형을 해석하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일단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구조 파악해야 되고, 이거 이용해서 삼각형 해석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만 잘 되면 여기는 별로 대단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 공식들이 그렇게 많이 또 쓰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가셔도 돼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대충 이제 우리가 오늘 요번 단원에서는 어떤 게 일단 들어간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자, 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인 법칙은 일단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인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접원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외접원의 중심이지 이거. 그지?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외심은 언제나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일단 외심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다라고 할 때랑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때랑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라고 할 때, 이때마다 이제 외심의 위치들이 좀 다 달라지거든요. 일단 그렇죠?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셨을까?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예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외심은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게끔 돼 있어요. 내부에 존재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게끔 돼 있어. 무조건. 그죠? 이때는 빗변의 중점입니다. 둔각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되지? 삼각형 밖에 있어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외심이 이 삼각형 내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삼각형이 지금 예각삼각형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각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일단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만약에 요거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그걸 라지 R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어.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여러분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과정을 배웁니다. 뭐냐면 요 호에 대해서, 그지? 호 BC가 있잖아. 그지? 호 BC에 대해서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원주각들은 꼭 이 각만이 아니고 만약에 동일한 원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각을 그어도 다 똑같은 건 아시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사인 법칙이 됐던 코사인 법칙이 됐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볼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지?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떤 상태다 지금? 서로 같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호에 대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원의 지름이 됐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니까 이거 반원이잖아. 이 반원에 대한 여기가 또 원주각이 돼버리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원주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수직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시 얘가 A면 여기를 내가 A'이라고 얘기할 거고 각도 자체는 어때? 서로 같다 이 말이야 일단. 각도 자체는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사인 값을 구해볼게. 자, 사인 A를 구해볼게. 얘들아, 이 사인 A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각이랑 똑같을 거니까 사인의 A'이랑도 같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사인 A'은 뭐가 될 거냐면 얘분의 얘가 될 거거든? 알겠지? 근데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반드시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끔 돼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인 A'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은 이 각이랑 똑같아서 얘분의 얘랑 같으니까 요 길이가 2R이 될 거고 2R분의 A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일단 사인 A는 2R분의 A라는 거지. 그럼 잘 봐. 제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내가 정해놨으니까 지금 이런 식이 나온 거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를 B라고 해놓고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C라고 해도 똑같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인 B는 당연히 2R분의 B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사인 C는 2R분의 C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사인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다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증명,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일단 암기가 돼야 돼. 알겠지? 다시 말할게. 자, 사인 A는 2R분의 A. 그리고 저랑 그냥 같이 외워버리시는 게 좋을 거야.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그리고 이렇게 이 공식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를 이해해버리면 저것도 스무스하게 잘 외워지거든요, 일단.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저거는 암기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이미 지금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은 거냐면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도 저게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도 저 공식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둔각삼각형이면 또 달라질 거냐? 이걸 파악해 봐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둔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게 외심이 될 건데 삼각형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러면 이제 둔각이 되겠지. 이 삼각형 밖에 점이 외심이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제가 또 마찬가지로 편의상 여기를 A, B, C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자, 아까의 그 논리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봐.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스몰 a가 되는 건데 스몰 a가 되는데 요 호가 필요했었잖아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렸고 이거를 이렇게 쓱 옮기면서 어떻게 한 거야? 이 호를 기준으로 쓱 옮겼을 때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봐봐. 이번에 호가 그럼 호 BC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해. 근데 여기서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이 점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다시 돌릴 거냐면 반대쪽 호로 돌릴 겁니다. 여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기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릴 건데 대신 여기를 통과하게끔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자고. 무슨 말인지
됐지? 다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이렇게 그렸어.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반원이기 때문에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고요. 오케이? 여기를 제가 편의상 A'이라고 얘기할게요. 되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각형이 보이시죠? 사각형이 보여. 근데 그 사각형이 어디 위에 있어?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이야. 여러분,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의 특징 중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원위에 있지 않으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만약에 두 개를 더해서 180도면 이 네 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원이 존재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거랑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만약에 180도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인데 여기가 70도밖에 안 돼. 뭐 그런 사각형 수두룩 빽빽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사각형은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한 원위에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각이랑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라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이 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겠지. 180도에서 A를 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직각삼각형을 보시는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을.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요거잖아, 그지? 그럼 뭐분의 뭐가 돼? 얘분의 얘가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R분의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얼마? 2R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사인은 파이 변형을 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나 사인 A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얘로 바뀌어서 사인 A로 그냥 그대로 바뀌어서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보면 이게 지금 둔각이라고 하더라도 둔각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인 법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원래 외워놨던 그 삼각형 예각삼각형에서 쓰였던 사인 법칙이랑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 얘기해보자. 모든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적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고, 자, 이 공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이따가 바꿔드리긴 할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 구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코사인 법칙부터 다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되게 좀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를 다시 보실 때는 1.2배속으로 보면 딱 맞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1배속으로 보면 너무 지루해. 쳐져. 알겠지?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이해시키려고 천천히 하는데 실제로 보실 때는 1.2배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사인 법칙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직각삼각형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 사인 법칙도 결국 저 직각삼각형 이용했잖아. 그지? 코사인 법칙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A, B, C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C가 될 거고, 요 길이가 마주 보니까 B가 되고, 요 길이가 이제 스몰 a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괜찮으시죠? 자, 제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에 좀 집중해서 내가 A를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고요. 자, 얘가 여기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고 칩시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요 각이 A라는 각이거든요. A라는 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분의 얘는 코사인 A잖아. 그치? 다시 요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얘분의 얘가 코사인 A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B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얘기할게. 괜찮겠니? 그치? 얘분의 얘가 코사인 A니까 얘가 B니까 얘는 B 코사인 A가 되겠지. 또 마찬가지야. 얘분의 얘는 뭐가 돼? 사인이 되겠지. 사인 A가 될 거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볼 거냐면은 B 곱하기 사인 A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여기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거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C에서 이거를 뺀 거 아니야, 그지? C에서 이거를 뺀 거니까 여기는 C-B 코사인 A가 된다고.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될 거고, B 곱하기 사인 A의 이거의 제곱 플러스 C-B 코사인 A의 이놈의 통째로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지.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여기 B제곱 사인 제곱 A 보이죠? B제곱 사인 제곱 A 보이실 거고, 플러스 이거 C니까 C제곱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가 들어가고, 플러스 B제곱의 코사인 제곱 A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똑같이 B제곱이 있으니까 만약에 B제곱으로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되니까 1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져서 얼마야? B제곱이야. 알겠죠? B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다라는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B제곱, 여기 C제곱 있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A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이 길이를 제곱을 구하려고 그래. 알겠지?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B 곱하기 C에다가 그 사이에 끼인 각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코사인 A.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코사인 법칙은 누구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들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든 뭐든 다 쓸 수 있는 공식이야. 봐봐. 만약에 요 A라는 각이 90도인 경우를 상상을 해보자고. 만약에 요 각이 90도로 나왔다고 치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가 만약에 수직이었다고 치면 이 그림이랑 좀 안 맞겠지만. 됐지? 그러면 만약에 A가 90도면 어떻게 돼? 여기가 90도가 돼. 코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로 바뀌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인 거고, 코사인 법칙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 모든 삼각형에서 다 적용 가능한 그런 공식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지금은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은 요 각이 예각인 경우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둔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제가 끝까지는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 길이를 좀 구해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아까는 여기 예각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여기는 둔각이니까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연장선을 이렇게 갖다 그려준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가 이제 C니까 여기가 이제 길이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B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A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라고. 괜찮지?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예분의 A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요 길이가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마찬가지로 예분의 얘가 또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요 길이는 B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거랑 요거 해갖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거랑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야. 예각이든 둔각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다 똑같이 삼각형이면 적용 가능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B랑 C 그리고 그 사이 각의 코사인 값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지? 이거를 살짝 이제 변형한 건 뭐냐면 얘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 각을 구하고 싶다고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각을 구하려면 이제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여기랑 여기랑 이거 숫자들 집어넣으면 이제 코사인 A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얘를 중심으로 반대로 다 넘긴 공식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듭시다. 그냥 코사인 A는 이거 내버려 두고 반대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2BC로 나누는 거야. 그 계산 결과물일 뿐입니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빼기 A제곱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우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같이 좀 외워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까지가 일단 마무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얘가 어떤 구조이고 이 구조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되고 말아야 되겠다를 우리가 선을 딱 그어보자고 일단. 알겠지? 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잘 외우셨으니까 또 잘 써야 되거든. 근데 그 잘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도형 관련된 거를 하다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이것저것 잘 해봅니다. 그죠? 이것저것 잘 해보다가 그냥 먹히는 거를 그냥 써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중학교 때는 더 그럴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얻어 걸리는 걸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일단.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여기서 왜 뭘로 쓰겠다, 뭘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줘야 그런 시간 어떤 뭐랄까 그냥 그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많이 줄여진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요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인 법칙부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사인 법칙이 아까 뭐였냐면 얘들아 사인 A가 그죠? 2R분의 A였습니다. 그쵸? 뭔지 아시죠? R은 뭐였어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 알겠지? A는 각, 그 각에 대해 마주보는 변. 이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2R을 기준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역수를 취해가지고 양변에 A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R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사인 A분의 A가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것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거야. 알겠지? 다시 2R은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A분의 A인데, 자 아까 사인 법칙에 꼭 A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지. 사인 B는 2R분의 B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2R을 기준으로 똑같이 맞춰놓으면 모두 된다는 거야 지금. 사인 B분의 B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마찬가지로 누구도 된다고? 사인 C분의 C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외워야 되는 거는 일단 요 구조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 공식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자고. 일단 첫 번째 A, B, C랑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보세요. 결국 여기는 A라는 값이랑 사인 A, 변의 길이랑 사인의 비율이죠. 사인의 B가 얘를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요 숫자에다가 2R분의 1을 곱한 게 언제나 이거랑 비율이 똑같다는 거거든. 다시 예분의 예의 비율과 예분의 예의 비율과 예분의 예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A는 2R 곱하기 사인 A입니다. 다시 B는 2R 곱하기 사인 B가 되고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A 대 B 대 C를 했어요. 오케이? A 대 B 대 C를 하면 얘 대 얘 대 얘를 할 거니까 얘 대 얘 대 얘가 되잖아요. 근데 얘 대 얘 대 얘는 어차피 2R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각의 비율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같다는 게 아니고
각의 사인의 비율이랑 같다는 거야. 각의 사인의 비율이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변의 길이의 비는 각의 사인값 B랑 같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각의 사인값의 B랑 같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만약에 변의 길이가 2대 3대 4예요. 예를 들어 2대 3대 4야. 변의 길이의 비율이. 그러면 그거의 사인 값들도 어떻게 된다고? 2대 3대 4가 된다는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사실을 꼭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두 번째. 자, 공식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자세하게 뜯어볼 건데, 일단은 이 공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R을 아는 경우가 있고요. R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R을 아는 경우, R을 모르는 경우, 문제에서 R을 알려주는 경우, 문제에서 R을 안 알려주는 경우. 오케이? 그럼 보세요. 만약에 R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은 굉장히 강력한 공식이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부분의 값이 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를 알던 사인 A를 알던 둘 중에 하나만 안다고 치면, 얘를 알면 얘가 알아지는 거고 얘를 알면 얘가 알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R을 아는 경우에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하나당 새로운 거 하나를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잘 봐. 주어진 조건의 개수가 있고 알게 되는 조건의 개수가 있다고 쳐. 자, 만약에 R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주어진 조건의 개수가 하나잖아? 알겠지? 그러면 알게 되는 조건의 개수도 몇 개가 돼? 한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고요. 얘를 알면 얘를 알고요. 얘를 알면 얘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R을 모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R을 모른다고 치면 내가 이 부분에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 하나를 알려면 최소한 3개를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알면 이거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다시, 이거를 알면 이거 하나를 간신히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R을 모르는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의 개수가 3개가 될 때 간신히 하나를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사인 법칙에서 얘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얘를 알면 하나당 하나씩 알게 되고 모르면 3개당 하나씩을 알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그 3개도 조건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내가 모른다 쳤을 때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아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남은 것 중에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 3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식으로 3개를 알아야 되냐면 그 3개 중에 2개가 한 세트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 2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알면 얘가 구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한 패키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 3개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알겠지?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 3개 중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어야 요거 하나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결국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한마디로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좋은 공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둘 중에 고민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조건 3개 중에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알게 되면 쓸만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때를 아는 경우랑 모르는 경우. 다시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구조는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에 대한 구조도 다시 한번 보자고. 자, 봐봐. 코사인 법칙은 이거였지. 아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에 곱하기 코사인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변을 구했던 거고요. 만약에 각을 구한다고 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있어.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주어진 조건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조건 개수가 있다고 쳐봐. 자, 얘나 똑같을 거야. 봐봐.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총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4개지. 구성 요소가 4개야. A, B, C, 코사인 A. 여기도 마찬가지야. A, B, C, 코사인 A. 뭐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 4개야. 그럼 4개 중에 뭔가 하나를 알려면 나머지 3개를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 3개당 알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시행착오 할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사인 법칙 써보다가 안 되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고 코사인 법칙 써보다가 안 되니까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고 얘는 처음부터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알겠지? 그럼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건 R을 알면 무조건 사인 법칙부터 간다. 두 번째, R을 모른다라고 쳐면 얘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상 3개당 하나니까요. 3개당 하나니까. 맞지? 근데 대신에 사인 법칙으로 가려면 이 3개가 무조건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나와야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게 아니면 무조건 요걸 쓴다. 코사인 법칙을. 알겠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구조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삼각형의 해석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하면서 방금 익혔던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 건지를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얘는 누구랑 매우 유사하냐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랑 매우 유사한데 뭐 유사하다라기보다는 엄청 관련이 큽니다. 일단 관련이 큰데요. 여러분, 삼각형을 해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6요소를 안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6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각 3개랑 변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6개. 그 6개에 대한 걸 다 알 수 있으면 그 삼각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삼각형의 6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아마 이게 언제 배우더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2학기 때인가 배웁니다. 아시겠죠?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 그죠?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하나로 결정된다는 말은 그 삼각형 빼고 다른 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 있죠?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억이 좀 나지? 다시. 그지? 오케이. 세 번째. 마지막 뭐였지?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입니다. 오케이?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이에요. 자, 우리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가상으로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제가 천천히 유도해 드릴 테니까 대답은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예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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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삼각형은 총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6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삼각형의 6요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남은 게 뭐야? 세 각이야, 맞지? 그 세 각을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들은 다 아는 거다. 알겠지? 각만 모르는 거야. 알겠지? 각을 구해볼게. 각을 구할 건데 선택하세요. 사인 법칙을 먼저 써볼까?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를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부터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 주어진 정보가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은 없어요. 그죠? 그건 됐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지? 세 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세 개 있어야 된다고?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이건 각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인 법칙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인데, 그럼 코사인 법칙 아까 이거 있었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있었잖아. 그러면 코사인 A는 변 3개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이 각이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여기랑 여기에 대한 게 정보가 이제 확실해졌죠. 요 각이 얼마고 요 변이 얼마고가 확실해졌잖아. 마주보는 변과 각이죠. 거꾸로 썼다. 마주보는 각과 변이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뭐로 가자고?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야. 얘랑 얘를 이제 그렇게 가면 되니까. 사인 예분의 얘는 사인 예분의 얘가 될 거니까 내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 각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그래서 처음에 코사인 법칙 갖고 두 번째는 뭘 갖다고? 사인 법칙으로 갔다. 그럼 여기 잡았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구하면 되지. 여기랑 여기 가 있으니까 얘분의 얘랑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또 갈게. 얘들아,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주어진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부터 쓸지 정해봐. 알겠지? 누구부터 쓸지 정해봐야 되는데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쓸까를 딱 하면 딱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 뭘 쓰는 게 맞아?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아. 지금도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쵸? 왜? 마주보는 각, 변. 얘는 아는데 얘는 모르고. 맞잖아. 얘는 아는데 얘는 모르고. 얘는 아는데 얘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사인 법칙은 쓸 수가 없어요. 마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잖아. 이미 지금 마주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빼기 2배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요각 해서 여기에 제곱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뭐가 구해져요? 이제 이 길이가 구해지죠. 구해졌으니까 얘랑 얘랑이 정보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랑 얘도 알 수 있고 얘랑 얘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주보는 것만 알면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로 간다? 사인 법칙 간다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한 변 길이랑 양 끝각인데 여러분 사실상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양 끝각을 알았다는 얘기는 세 각을 다 알았다는 얘기랑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세 각을 아는 경우랑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를 내가 알고 요 각이 뭔지 알고 요 각도 뭔지 알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쓸지를 생각해 보자고. 뭐부터 쓸까? 그렇지, 사인 법칙. 왜 사인 법칙이냐면 요거랑 요거를 알므로 인해서 여기가 같이 그냥 구해진단 말이야. 어차피 아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한 정보를 둘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요 길이 구하고 이거랑 이거에서 요 길이 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시종일관 사인 법칙으로만 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 이거 미리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줄인다니까, 진짜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일단 결정 조건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잠깐 쉽게 봐봐. 그 외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안 주고 다른 각을 주는 거야. 끼인 각이 아닌 각. 오케이? 네,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더 하시면 완벽해질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얘들아, 세 각이 주어진다거나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진 경우가 된다면 삼각형이 100%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맞죠? 자, 세 각이 주어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면, 그죠? 이걸 더 연장하고 연장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도, 그죠? 이 각, 이 각, 이 각이랑 이 각, 이 각, 이 각이랑 다 똑같은 거니까 세 각이 주어진다고 삼각형이 하나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우리 여기서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얘들아, 아까 코사인 법칙에서 이거 있었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그쵸? 이거죠. 여러분, 이거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A, B, C 세 개가 필요하죠.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잘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다른 방식으로도 나와도 괜찮아요. 분수기 때문에 분수니까 약분이 되거든. 분수니까 약분이 되니까 세 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세 변의 길이의 비율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좋고 세 변의 길이의 B만 나와도 괜찮다고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정확하게 몇인지 몰라. 알겠지? 근데 2대 3대 4래. 예를 들어서 A랑 B랑 C가 2대 3대 4야. 그럼 얘를 만약에 2K라고 두고 여기를 3K라고 두고 여기를 4K라고 둘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통째로 싹 집어넣어봐. 이렇게 집어넣어봐. 알겠지? 그럼 여기 K제곱 되겠지. 무슨 K제곱? 무슨 K제곱? 무슨 K제곱? 계산하면 무슨 K제곱 나올 거야. 여기도 무슨 K 곱했으니까 여기도 K제곱 있잖아. 그럼 K제곱 K제곱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어떤 숫자 나와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코사인 A가 구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을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각을 구할 때 세 변의 길이를 알아도 오케이. 근데 세 변의 길이를 모르고 만약에 세 변의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각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됐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겁니다.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요 안 돼요. 어차피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아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 좀 잘못 그렸나? 그냥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두 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거랑 이거를 주어졌는데, 알겠지? 여기가 주어지면 참 좋거든. 그럼 다 해결이 돼요. 아까도 해봤지만. 근데 여기가 안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요 각. 요 각이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수도 있고 두 개로 결정될 수도, 두 개가 결정된단 말은 이상하니까 한 개로 결정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가 B가 될 거니까 요 각은 B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요거를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그럼 만약에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오케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BC에 곱하기 죄송해요. 잘못 썼습니다. 다시 쓸게요. 여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돼야 됩니까? A가 돼야 되죠, 이렇게. 코사인 A가 돼야 돼, 그치? 코사인 A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내가 아는 게 요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코사인 A는 모르고 코사인 B를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식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공식 못 써.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 코사인 B가 없고 코사인 A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를 기준으로 식을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식을 쓰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AC에 곱하기 코사인 B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를 내가 이용해야 되니까. 됐어요? 잘 보세요. 내가 뭘 구하려고 한다고 지금?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A는 그냥 뒀어. 이건 내가 모르는 거고. 나머진 다 알아. 여기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보세요. 모르는 게 여기도 A가 있지만 여기도 A가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는 미지수입니다. X 같은 거예요. X. A는 모르니까 X 같은 거라고. 그럼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AX 코사인 B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어떤 숫자가 되겠죠. 몇 차 방정식이 되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A가 현재 미지수기 때문에 BC 코사인 B를 다 알아도 이걸 식으로 쓰면 깔끔하게 써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러면 괜찮지. 이 A 값이 음수일 리가 있어? 그럴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중에 그때는 양수를 선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골 때리는 경우는 뭐냐면 둘 다 양수가 나온다고. 알겠지? A가 나 2차 방정식인데 둘 다 양수가 나와. 그리고 둘 다 삼각형 결정 조건을 만족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줄 거예요. 무슨 여기 각의 크기가 무슨 둔각이니 예각이니 막 이런 멘트를 더 추가적으로 얹어서 줄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주어진 상황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변의 길이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당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봐봐.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는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진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가 나오면 땡큐고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조건을 줄 거야. 추가적인 조건을. 알겠지?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두 가지가 나오는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 각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요게 주어져서 지금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안 만들고 제가 여기를 더 연장해 봐. 이렇게 쭉 연장해 보세요. 연장해 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직선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아, 그림 별로다. 아무튼 이렇게 그렸다고 쳐. 알겠어? 그럼 다음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랑 똑같이 요 길이를 잡아. 이렇게. 요 점을 잡은 거야. 알겠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어. 연결했어. 아시겠어? 그럼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이 길이랑 같아지죠. 그러면 보세요. 이 길이랑 같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봐봐. 요 길이, 요 각.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길이, 요 각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두 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맨날 이런 건 아니지만 특수한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뭐 어려운 말이야.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짧은 변 쪽에 무슨 예각이 있고 막 이러면은 하나로 결정되고 아니면 또 두 개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네, 그러면 개념 설명은 이 정도면 차고 넘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쪽으로 갈게요.